네, 안녕하십니까. 공업화학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화학 양론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양론에는 화학식과 화학의 반응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선 3장 안에는 이제 5가지 작은 단원이 되어 있고, 이번 시간에 아마 다 나갈 겁니다. 처음에는 몰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미지 화합물의 화학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화학 반응식 표기하는 거와 양론적 개념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론을 배웠으니까 투입물,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과 용액에 대한 화학 양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몰에 대한 개념입니다. 몰은 MOL이라서 몰이라고 부르고, 몰은 정확히 12g의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 12g짜리의 분자량이 12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수와 같은 수만큼의 개체로 이루어진 물질의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 이온, 분자, 화학식 단위, 전자 등의 입자들을 말할 때 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건데,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몰이라고 하면은 탄소 12g짜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 몰이 되겠죠. 그리고 이 수를 아보가드로의 소라고 얘기를 하고, 약자로는 NA로 표시를 합니다. 아보가드로는 사람의 이름이고, 아보가드로가 정확히 얘기를 한 거예요. 아보가드로가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모난 게 이제 각설탕이겠네요. 각설탕이고, 은박지가 있고, 뭐 다른 게 또 있네요. 요거 보니까 뭐 소금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다른 물질도 있는데 구리 같은 거일 수도 있겠죠. 있네요. 값이 구리도 있고, 액체물, 그 다음에 염화소듐, 소금이겠죠. 그 다음에 설탕, 이게 설탕이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인데, 몰이란 개념을 왜 쓰냐 하면은 각각의 하나의 원자가 갖고 있는 질량이 달라요. 그런데 그람수로 나타내자고 하니까 각각의 물질마다 그람수가 다르니 이 개체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갖고 있는 거를 몰 단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설탕 1몰, 소금 1몰, 그러면은 그람수가 다를 텐데, 그람수 그러니까 질량만큼에 갖고 있는 1몰에 해당되는 게 요만큼의 원자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몰 질량은 물질의 몰 질량은 그 개체의 원자, 분자 또는 화학실의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인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을 때 탄소 12g짜리를 1몰로 정한다 그랬죠.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잡은데, 그러면 탄소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들 중에 탄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탄소로 정한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과학자들이 정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 12g 속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양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1몰로 정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주기율표에서 네온은 이제 원자량 몰질량이 20.18g per 몰인데 1몰 안에 이만큼의 그람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나 화합물의 경우 몰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화학식량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 산소 O2의 몰 질량은 2 곱하기 M of O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의 몰 질량에 곱하기 2라는 거예요. 2개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O2니까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O는 O2가 되겠죠.
여기 요 앞에 거니까 O2는 2 곱하기 산소가 몰 질량, 원자량이 16g/몰이겠죠. 그래서 16g/몰이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32.00g/몰이 됩니다. SO2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S가 하나고 산소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황이 한 개의 몰질량 곱하기 하나고, 그러니까 황의 몰질량 곱하기 한 개, 산소의 몰질량 곱하기 두 개니까 32.00g, 그 다음에 2 곱하기 16g 두 개가 합쳐졌고 63g이 되고, 이게 1몰에 해당되는 g수니까 64.00g/몰이 되겠습니다. 글루코스 화학식인데, 원자 또는 화합물의 분자가 유건자죠. 지금 여기 보면은 탄소가 6개 있고 H가 12개 있고 산소가 6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요 표시가 뮤라고 되어 있는데 M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는 MW, 몰레큘러 웨이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80.16g/몰에 포함된 정보를 보면은 원자의 몰수, 화합물의 몰수는 탄소가 6몰이 들어있고 수소가 12몰이 들어있습니다. 원자가.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6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 한 개가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니까 6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원자가 들어있고, 수소는 1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원자가 들어있는 거죠. 산소도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원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질량과 화합물의 분자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똑같죠. 위에 있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6개의 탄소가 들어있고, 탄소 자체의 원자량은 12.01 AM6고, 요거 두 개 곱하면 76이죠. 그 다음에 12 곱하기 1, 수소 원자량이 1이니까 12.10 AM6. 그 다음에 6 곱하기 16, 그러니까 96이죠. 그래서 탄소에 해당되는 질량 화합물의 몰수는, 죄송합니다. 몰수는 72.06g이고, 수소는 12.10g이죠. 그 다음에 산소는 96.00g이니까 요 세 개, 72 더하기 12 더하기 96 그러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몰 질량이라는 것은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이고, 요 앞에 180이라는 것은 앞에 원자에 대해서 원자에 대한 원자량 곱하기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 개체의 몰량, 질량, 그리고 개체수의 환산을 할 수 있는데, 그람수로 환산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질의 그람에 대한 양을 알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몰수를 알 수 있고, 그람수 알고 있으면은 요거에 대해서 몰 곱하니까 그람수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양에 대한 몰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몰수를 알고 있으면 몰수에 대한 얘기일 수 있죠. 여기서 몰질량 M이에요. 여기 뒤에 몰질량 M이니까 몰 퍼 그람이니까 그람 곱하기 그람이니까 없어지죠. 몰수가 나올 게고, 개체수, 원자 개수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개수만큼이 1몰이니까 몰양을 하면 개수를 알 수 있겠죠.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곱하면 되니까 NA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몰수를 알면은 다시 개체수를 알면은 개체수 없애니까 몰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도를 보게 되면은 원소의 만약에 몰수를 알고 있으면은, 몰수를 알고 있고 몰 질량을 알고 있으면은
질량 자체를 알 수 있겠죠. 두 개 곱하면은 몰수 없으니까 그람수를 알 수 있겠고, 만약에 몰수를 알고 있으면은 몰수를 알고 있고 아보가드로의 수를 가지고 있다면 원소의 원자의 개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 걸 알고 있고 몰 질량을 알고 있으면 질량을 알 수 있고, 원소의 양을 알고 있고 아보가드로의 수를 알고 있으면은 원소의 원자의 개수를 알 수 있겠죠.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소의 주어진 양에 대한 질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은은 보석이나 식기류 제조에 사용되지만 동전 제조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일본에서 오는 은덩어리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은에 대한 0.0342 몰은 몇 g인가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우리가 몰수를 주어준 거죠, 가운데. 그렇다면 몰수를 갖고 질량을 구하려면은 몰 질량을 알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주기율표를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몰 질량에 대한 값은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게 앞에서 조건으로 주어져야겠죠. 지금은. 근데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 문제의 예제에서는 지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풀이로 보면은 우리가 몰수를 주어졌고 우리가 몰 질량을 안다고 하면은 몰수 곱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몰 0.0342 몰에 대한 은에 대한 몰은 3.69g이 되겠죠. 그람수. 자, 그리고 갈륨은 태양전지나 계산기 등의 민감한 전자기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어요. 갈륨은 요만큼의 몰수가 있는데 개수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수를 주고 개체수를 구하는 거죠. 아보가드로의 수는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 몰이겠죠.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원자수 퍼 몰이 되니까 몰수와 요거 두 개 곱하면은 2.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개 6.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을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를 곱하면은 몰 없어지니까 여기 1.72 곱하기 10의 23승 개 원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질량에서 개체수를 구하랬어요. 아보가드로의 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몰 질량은 안 주어졌어요. 만약에 문제가 철은 강철의 주성분이고 따라서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이다. 또한 인체 내에서도 필수적이다. 철 95.8g은 몇 개의 원소가 들어있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원자량을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55.85g/몰을 여기다 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철 자체의 몰 질량, 원자 질량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몰 질량을.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는 그람수 주어졌고 개체수 주어졌으니까 요것도 주어져야 된다 그러죠. 사실은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안 이었으니까 95.8g 곱하기 몰 질량 합치면 그람수 없어지니까 몰수 나오겠죠. 몰수. 그리고 몰수를 알았으니까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곱하면 되겠죠. 몰당 개수, 그러니까 몰 없어지니까 원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10의 1.04 곱하기 10의 23승계 철의 개수겠죠. 원자의 개수가 요만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관계죠. 요 관계인데, 화합물의 모일수를 알면은 예제 1번에서 질량을 구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예제에서 모일수를 알면은 개차수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제 3에서는 질량을 갖고 있었으니까 얘를 갖고 여기 밑에까지 오는 거를 예제를 지금 풀어본 거예요. 다음으로 뭘 할 거냐? 화합물의 양에 대해서 화학식을 갖고 화합물의 원소의 양을 구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화합물 1의 질량에서 화학의 개체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세요. 이산화질소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의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생성되는 도시 스모그의 구성 성분이다. 8.92 이산화질소의 질소는 몇 개가 들어있는가?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우선 이산화질소의 화학식을 계산을 해볼게요. NO2의 화합물의 질량을 봤더니 단위는 그램 퍼 몰이고, 앞에서 우리 CO2 했었을 때처럼 질소가 1개 있고 산소가 2개 있죠. 근데 질소 1개의 몰질량은 14.01 그램 퍼 몰이에요. 그리고 산소의 몰질량은 16.00 그램 퍼 몰이에요. 그런데 2개가 들어있으니 2 곱하기 16이고 여기 14.01이죠. 합치면은 46.01 그램 퍼 몰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합물의 몰 질량은 46.01 그램 퍼 몰이 되겠죠. 그러면 몰 질량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산화질소의 그램 수가 주어졌으니까 그램 수에다가 몰 질량을 곱하면은 그램 없어지고 몰 수가 나올 거고, 몰 수가 나왔으니 아보가드로의 수의 개수만큼 곱하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1.17 곱하기 10의 23승계 NO2의 분자의 개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분자의 개수가. 아까는 단일 원자의 개수였는데 지금 분자의 개수가 돼버린 거죠.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화합물 2의 질량에서 화학의 개취의 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질문이 탄산암모늄은 흰색 고체로 가열하면은 분해된다. 여러 용도 중에서 베이킹 파우더, 소화기, 탈취제 등에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주어진 거죠. 그래서 질문이 탄산암모늄 41.6g에는 화학 단위가 몇 개 들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시료의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나? 개수를 구하려는 거예요. 산소의 개수를 구하려는 거죠. 그래서 화학식을 주어졌으니까 탄산암모늄에 화학식을 주어졌으니까 이게 몰 질량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M은 여기 지금 NH4에 가로치고 2개니까 질소가 2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가 4개에다 큰 가로에 2개 있으니까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개의 질소, 그 다음에 8개의 수소, 1개의 탄소, 산소가 2개 있는 거죠. 이렇게 산소가 3개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개수의 원자의 몰 질량을 곱하니까 2 곱하기 14.01 그램 퍼 몰, 8 곱하기 1 그램 퍼 몰, 12.02 그램 퍼 몰인데 곱하기 1은 생략한 거죠. 3 곱하기 16.00 그램 퍼 몰입니다. 다 합치면은 질산암모늄의 화합물의 몰 질량이 나오겠죠. 96.09 그램 퍼 몰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문제에서 그램수 주어졌죠. 그램수 주어졌으니까 그램수에다가 화합물의 몰 질량 있고, 몰 질량 했으니까 그램수 없으니까 몰수 나왔죠. 몰수 나왔고, 몰수에다가 아까 화학 단위가 몇 개
들어있는가 그랬으니까 개수 구하라는 거였죠. 개수. 그래서 질산 암모늄이 몇 개 들어있는가 라는 질문이니까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의 수 곱하고 아보가드로에서 몰 삭제되니까 2.61 곱하기 10의 23승계 질산 암모늄 화합물의 개수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개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있는데 여기 얘를 봤더니 화학식이 NH4 4개, 2개 큰 가로치고 2개 있고 CO3 3개니까 산소가 3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질산 암모늄의 앞에서 구한 게 질산 암모늄의 화합물의 개수니까 산소는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냥 한 개 분자에 3개의 산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3개 곱하면은 7.83 곱하기 10의 23승계 산소의 원자 개수가 들어가는 거죠. 위에 거는 화합물의 개수고 밑에 거는 산소 하나에 산소가 들어있는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화학식으로부터 질량 백분율을 다음에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 백분율은 원소 X의 질량의 퍼센트를 구할 건데 퍼센트는 백분율이니까 여기 곱하기 100이 있죠. 그래서 화합물의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 분의 화학식량 원자 개수분의 원자의 질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분모분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얼마큼 들어있나. 백분율로부터 원자의 질량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질량 백분율은 화합물의 질량에서 특정 원소의 질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원소의 질량은 화합물의 질량 곱하기 화합물 내에 원소의 질량이 분자에 들어가 있고 화합물의 1몰의 질량이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식으로부터 화합물에 들어있는 각 원소의 질량 백분율을 구하려고 합니다. 포유동물에서 락토스라는 게 있대요. 젖당,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젖당이라는 물질이 있고 이게 화학적 포텐셜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핵심 영양소인 글루코스 6C에 6개, H에 12개, 산소가 6개로 대사된다. 글루코스에서 각 원소의 질량 백분율은 얼마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백분율을 구하라고 지금 문제가 나왔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몰의 원소 X의 몰 양을 곱하고 거기에 화합물의 몰 질량을 곱하면은 그람수 나오겠죠. 우리가 몰로부터 그람수를 지금 도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람수를 갖고 질량으로 나오면 질량 분율이 나오겠죠. 분율이니까 기준이 1이 되겠죠. 0. 몇몇몇, 0. 몇몇몇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0을 곱하면은 100분율이 나오겠죠.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루코스 1몰에는 아까 C 6개, H 12개, 산소 6개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하나에 C는 6몰, H는 12몰, 산소는 6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원자가 들어가 있는 그람수를 구하면 6몰의 탄소가 원자에 대한 질량이 나오니까 몰수 되니까 요 글루코스 1몰에 들어가 있는 탄소의 질량은 72.06이고 수소는 12.096g이고 산소는 6몰이니까 96.빵빵g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를 3개를 더하면 이 화합물의 화학식 질량이 나오죠. 화합물의 질량. 질량이 나왔으니까 180g. 그러니까 요 글루코스
글루코스의 지금 질량을 구한 거니, 그램 퍼 몰을 구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램 퍼 몰을 구했으니, 자, 이 그램 퍼, 요거분에 요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에 대한 질량 배분율은 1몰에 해당되는 화합물의 질량, 그러니까 그램 퍼 몰이죠. 그리고 여기 탄소의 그램, 여기 그램이 빠져있네요. 오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앞에 0.03999가 분율이 되겠죠. 분율. 그리고 100분율은 곱하기 100을 한다 그랬으니까 39.99 질량 %가 들어가는 거죠. 질량 백분율은 똑같이 구하는데 6.714 질량 %가 나온 게 있고, 산소의 질량 백분율은 53.229 질량 %가 나오겠죠. 산소에 대한. 그래서 글루코스 1몰에는 탄소가 39%, 40%, 약 40%가 들어있고, 수소가 6.71% 들어있고, 산소가 53.29%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합물에서 원소의 질량을 다시 한번 또 구해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16.55g에 있는 글루코스에 들어가 있는 탄소의 질량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우리 1몰의 글루코스에는 6몰의 탄소 질량이 들어있으니까 72.06g의 탄소가 들어있고, 탄소의 질량을 구한다고 하면은 글루코스의 질량 곱하기 6몰의 글루코스 질량분의 탄소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분율이 되겠죠. 요거 아까 분율. 그래서 16.55g에 대한 글루코스의 그램에서 차지하는 탄소의 그램 수는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그래서 앞에서 100분율 구했던 요 값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1몰에 16.55g에는 요만큼이 들어있다. 분율. 다음에 공부할 거는 실험식과 분자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 화합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식을 표현하느냐를 얘기를 할 거예요. 실험식은 원소 분석으로 확인한 가장 간단한 식이고, 화합물에 들어가 있는 각 원소의 몰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었고, 과산화수소는 H2O2예요. H2O2. H2O2인데 H2O2를 2로 나누면 H 하나 O 하나로 하겠죠. 그래서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식. 분자식은 화합물 안에 들어가 있는 각 원자의 실제 수를 표시한 식으로 실험식의 정수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있는 거에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과산화수소의 원래 분자식은 요건데, 요거를 2로 나누게 되면은 실험식이 되겠고, 반대로 실험식에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과산화수소가 되겠죠. 구조식이라는 거는 분자 내 화학의 연결과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에서, 과산화수소는 H2O2지만 실제로 배열되어 있는 위치는 HOOH로 되어 있겠죠. 화학도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은 분자식과 구조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험식은 어떤 분석을 할 때 쓰긴 하지만 평소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분자식과 구조식이고, 분석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실험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원소의 몰수로부터 실험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미지의 화합물의 시료는 0.2몰의 아연과 0.14몰의 인이 된다 그랬어요. 포스포러스로고 0.56몰의 산소가 들어있다. 화학식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각 원소의 몰수를 이용해서 예비식을 구하면은 아연, 인, 산소가 각각의 몰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자, 보세요. 0.56, 0.14, 0.21이면 요거 다 합치면은 1이 되겠죠. 1. 그리고 작은 몰수비로 나누면은, 예를 들었고 0.14를 여기 다 나눴다고 칠게요. 그러면 0.21은 0.14의 2배고 0.56은 0.14의 4배가 되겠죠.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가장 작은 수로 나누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얘를 밑에 같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아연이 1.5, 인이 1.0, 산소가 4.0인데 가장 작은 정수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가장 작은 정수비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가장 작은 정수비로 나타내면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3, 2, 8을 구할 수 있으니 화학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연이 3개, 인이 2개, 산소가 8개인 화학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나오는 게 이온 화합물의 시료를 원소 분석하였다고 했더니 이번엔 몰수가 아니라 그람수 나왔어요. 자, 그람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뭘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람수가 나왔으면 몰수를 변환할 수도 있고 몰수를 다시 개수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람수가 주어졌으니까 나트륨, 우리가 말하는 이 개정된 표현을 쓰면 포타슘, 염소, 산소니까 그람수를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몰 질량을 원자 몰 질량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람 퍼 몰이죠. 그람 퍼 몰인데 지금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람 없으니까 몰수 나오고 그람 없으니까 몰수 나오고 그람 나오니까 몰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NaCl 산소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Na 0.123, Cl 0.123, 산소 0.489예요. 자, 그런데 가장 작은 수로 나눴다고 치면은 뭐 나트륨을 해도 되고 염소를 해도 똑같은 값이니까 두 개는 1대1이고 나트륨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은 나트륨과 산소는 3.98이네요. 그래서 세 개를 더하면 나트륨 ClO인데 각각의 가장 작은 정수비로니까 1대 3.98이겠죠. 근데 얘를 정수비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NaClO4고 과염소산 나트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염소산 나트륨 그러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학기 때 배웠던 위험물질론에서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제1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지의 화합물을 갖고 와서 원소 분석을 하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심한 육체적 활동 후에 근육 조직에서 젖산이 만들어지고 젖산에 대한 몰 질량은 이렇게 나온다 했죠. 98.08. 아예 화합물의 몰 질량을 주어줬어요. 여기는. 그리고 근육통의 원인이 된다. 원소 분석으로 했더니 여기는 질량 비율로 나타났어요. 아예 질량 백분율로 주어졌죠. 40%, 6.71%, 산소가 53.3%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실험식과 분자식을 구하여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풀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질량 백분율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젖산 100g이 들어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요. 100g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가정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질량 백분율이 요만큼 40g, 6.71g, 53.3g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꼭 100g이 아니라 세요. 가정을 우리가 1g으로 해도 됩니다. 1g. 1g으로 해도 되는데 100g이 그냥 편하니까 100g으로 하는 거예요. 1000g으로 해도 되고. 자, 그러면 100g으로 해갖고
비율만큼 그람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원자의 몰 질량, 원질량의 몰 질량이 되니까 탄소는 12.01 g/몰이겠죠. 그래서 40g, 40.0 g 곱하기 12.01 g/몰이니까 그램 없어지니까 몰수 나오겠고, 수소도 몰수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산소도 몰수 구할 수 있어요. 몰수를 구하면은 3.33, 6.66, 3.33인데 얘를 그대로 표기하면 C의 0.33, H의 6.66, 0.33이 아니죠. 이렇게 자꾸 말실수가 나오네요. C의 3.33, H의 6.66, 산소의 3.33이 되겠죠. 자, 요 앞에 거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밑에 거 지우고. 자, 그런데 가장 작은 정수비로 나타나는 게 실험식이라고 했으니, 가장 작은 정수비로 나타나려고 했더니 CHO가 실험식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젖산의 분자량이 여기 주어졌잖아요. 아예.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실험식에 요걸 주어졌으니까 실험식의 몰 질량을 구했더니 탄소 12개, 탄소 12g/몰이죠. H가 1g/몰이고 산소가 16g/몰이죠. 그러니까 12 더하기 2 더하기 16이니까 30.03이 나오겠죠. 여기 g/몰. 그리고 젖산의 분자량이 아까 여기 주어졌으니까 두 개 곱하면 배수가 3배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실험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은 분자식은 C 3개, H 6개, 산소 3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앞에서 몰수를 갖고 질량을 구했고, 그 다음에 개체수를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몰수 갖고 화합물의 몰 질량을 구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질량 백분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화학자들이 어떻게 유기화합물을 구하느냐에 대한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빨간 통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빨간 통이 산소통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산소통. 그리고 가운데에 미지의 시료를 여기다 놨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태워요. 뭉 태우면은 이제 연소화합물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CO2와 완전 연소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H2O와 CO2가 있을 텐데, H2O가 앞에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지나가서 뒤에 CO2가 흡수가 돼요. 그리고 흡수되지 않는 물질은 뒤에 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CnHM이라는 애들을 갖고 앞에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걸 갖고 얘를 역추적하는 겁니다. 역추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앞에서 요렇게 구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제로. 화학식으로부터 화합물에 있는 각 원소의 질량 백분율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이제 비타민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비타민이 있는 거죠. 비타민 C를 100g, 1g을 놓고 태웠대요. 요 앞에 비타민 1g을 넣고 태운 거죠. 산소를 집어넣고 태운 거예요. 비타민 넣고. 그 다음에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연소 전에 CO2의 흡수량은 요만큼이고 연소 후에는 이만큼이에요. 연소 전에 이만큼이고, 연소 후 전에 이만큼이고, 후에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흡수제의 질량을 전후를 지금 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전후를 얘기를 해 줬으니까 흡수된 질량을 알겠죠. 질량.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에 전후를 주고 전후를 줬으니까 흡수된 질량이 나오겠고, 질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CO2가 생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CO2와 H2O가 생성이 된다는데, 사실 CO2의 산소는 공기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소 반응을 했으니까. 그래서 CO2에 들어가 있는 탄소의 백분율로 곱하게 되면은
CO2 1.50g에 들어가 있는 CO2의 탄소만의 질량은 이만큼 되겠죠. 그리고 H2O에 있는 그람수에 들어가 있는 수소는 이만큼이 되겠죠. 나머지 산소는 공기에서 온 거고, 지금 비타민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탄소와 수소는 이만큼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비타민의 산소의 질량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C의 질량은 C의 질량 플러스 H의 질량을 뺀 거랑 같겠죠. 그래서 아까 1g 넣었다고 했는데 탄소와 수소의 그람수를 구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산소는 비타민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구한 거는 산소가 CO2에서부터 왔을 수도 있고 비타민에서부터 왔을 수 있는데, 그리고 다 모르겠고 탄소와 수소는 확실하게 비타민에서 온 거니 이렇게 그람수를 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람수를 구했으니까, 자, 그람수 구했으니까 우리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몰수를 구할 수 있죠. 몰수.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니까 몰 질량으로, 원자의 몰 질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0.0341, 0.05456, 0.041 몰에 대한 게 나오죠. 몰 비율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몰 비율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구했었죠. C 0.041, H 0.0456, 산소 0.0341인데 가장 작은 정수비로 나타나는 게 실험시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작은 정수비 0.0341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1.44, 34, 12 나왔어요. 이만큼 나온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게 실험식이고, 이걸 실험식으로 나타내려고 했더니 가장 작은 정수비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1분의 1.34라고 하면은 약 몇 퍼센트예요? 34%네요? 34%니까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C 3개, H 4.01, 산소 3이 나오고, 요거를 정수비로 나타내니까 C 3개, H 4개, 산소 3개가 되겠죠. 그리고 실험식으로부터 질량으로 분자량을 나누면은 아까 요거 주어졌죠? 요거 주어졌으니까 요거의 몰 질량 C가 3개 있으니까 12 곱하기 3, H 4개니까 1 곱하기 4, 16 곱하기 3이겠죠? 요거 다 합치면은 86.0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주어졌던 거 얘 176.12g/몰을 갖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이거 비타민의 질량이죠. 그러면은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2몰이 될 수 있으니 앞에서 실험식에서 구한 거에 곱하기 2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습할 게 미지 화합물의 화학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질처를 얘기를 할 건데, 분자식은 같지만 성질이 다른 다른 화합물을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아이소섬을 하고, 이성질체에는 잠시만요. 제가 까먹었고, 이성질체에는 하나를 기억이 안 나는데, 구조 이성질체가 있어요. 구조 이성질체는 스트럭처럴 아이소머라고 얘기하고, 원자들의 배열 순서가 다른 게 이성질체예요. 예를 들어갖고 에탄올이 있다고 칠게요. 우리가 에탄올, 여러분들 마시는 술의 주 원료겠죠? 에탄올은 C 2개, H 6개, O 하나예요. 그런데 얘 에탄올의 구조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가 있고 C 2개가 연달아 있고 OH가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왼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왼쪽에 붙어 있는데 이 OH가 만약에 옮겨갔어요. O가 하나가 여기로 옮겨갔어요. 여기로. 그러면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다이에틸 이서로. 그래서 H 있고 산소가 오른쪽에 있는데 얘가 가운데를 옮겨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분자식 자체는 똑같아요. 실험식 자체도 똑같고 분자식과 실험식 자체는 똑같은데 구조식이 다른 것 뿐이죠. 배열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몰 질량은 똑같지만 끓는 점이 확실히 다르죠. 78도씨에서 끓고 마이너스 25도씨에서 끓어요. 밀도도 달라요. 0.789g/ml고 0.0195g/ml예요. 구조식도 다르고 공간 채워지는 거 되죠. 요 빨간색이 산소예요. 산소가 맨 왼쪽에 들어있는데 얘는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 이성 질체는 화학식과 실험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구조식이 다른 거죠. 배열 순서가 다른 거죠. 그로 인해서 물리적 성질이 굉장히 다른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리적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은 화학 방정식은 이제 다음으로 읽고 화학 방정식인데, 화학 방정식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와 관련해서 물질의 정체성과 물 수량을 표현하는 수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근데 이성질체 나오다가 이거 나왔잖아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우선 수소 1몰은 2.06g이죠. 사실은 얘의 수소의 원소에 대한 몰 질량은 2.016g/몰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플로우로는 38.00g/몰이죠. 합쳐졌어요. 합쳐졌다고 하면 여기 HF가 되겠죠. HF는 1몰이 합쳐졌고 2몰이 됐고, 화합물의 몰 질량은 40.02g/몰이 되겠죠. 그런데 얘를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눴다고 할게요.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눴다고 하면은 2.016 AMU가 되겠고 38.00 AMU가 되겠어요. 이거 뭘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소와 플로우로가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람수는 지금 더해진 거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2.016, 38.010, 40.02 이렇게 나오겠죠. 생성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말고 따르게 한번 볼게요. 따르게. 그러면은 우리가 화학 반응을 얘기를 할 때 화살표를 기점으로 왼쪽에는 투입물, 반응물을 쓰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기점으로 왼쪽에는 이제 우리가 반응기에는 반응물이고, 생성물은 반응이 다 끝나고 나오는 생성물이 되는 거죠. 다 끝난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액턴트, 프로덕트가 되고, 마그네슘과 산소니까 두 개가 연소 반응이 되겠죠. 연소 반응이 돼갖고 산화마그네슘이 되는데, 방정식은 이렇게 쓴다. 반응식은. 그래서 물리적 변화이건 화학적 변화이건 간에 화살표가 있으면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응식을 쓰고 나서 균형을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론적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게 될 건데, 양에 대한 논이죠. 마그네슘과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을 생성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개수를 이용해서 원자들의 균형을 맞춰서 균형을 맞추겠죠. 식은 바꿀 수 없고요. 그래서 Mg에다가 산소를 이렇게 두 개 더하고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개수를 조정하고, 관례에서는 간단한 정수비예요. 근데 관례를 꼭 안 따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개수를 조정을 하죠. 그리고 원자들의 균형 점검을 하고 물질의 상태를 명시합니다. 물질의 상태는 지금 여기 마그네슘은 S니까 솔리드고 산소는 가스죠. 두 개 합치면 솔리드인데, 교수님
만들어진 게 솔리드인지 기체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우리가 대충 짐작해서 이렇게 보는 거지 꼭 산화 마그네슘이 고체로 될 수 있느냐?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산소가 그러면은 교수님 여기 기체가 아니라 액체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상태를 그냥 일반적인 상태를 표시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세 가지 관점에서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인데 마그네슘이 있고 산소가 있어요. 마그네슘 여기 산소가 있고 마그네슘 이렇게 넣었더니 두 개가 반응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반응하기 전 반응을 하면서 반응 과정이고 오른쪽에 반응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기점으로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소를 두 개를 넣었고 반응물을 쓰고 오른쪽은 생성물을 쓰는 겁니다. 자, 자동차 예제예요. 자동차 엔진 실린더 안에서 가솔린의 주성분 중 하나인 탄화수소인 옥테인 C 8개, H 8개.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은 고급 휘발유, 옥탄가가 높습니다. 라는 게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와 섞여서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만들었다. 이 반응에 대한 균형 반응 화학식을 쓰여라. 라고 됐어요. 그래서 왼쪽이 계획이고 오른쪽이 풀이에요. 계획만 한번 볼게요. 계획은 처음에 요거를 옮겨 적고 그 다음에 원자 균형 맞추고 개수 조정하고 균형 점검하고 그 다음에 물질 상태를 표시한다 그랬어요. 자, 옥테인이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데 완전 연소를 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완전 연소를 하면 CO2와 H2O만 생성되겠죠. 그리고 요 두 개가 생성됐으니까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겠죠. 왜냐면 C 8개인데 C가 8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C가 8개인지 맞춰야겠죠. 그래서 C 앞에 8을 쓴 거예요, 지금. 8을 쓰고 자, 그 다음에 H 맞죠? H 한번 볼게요. H 18개인데 오른쪽에 2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다가 9 쓴 거예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를 썼어요. 자, 다음에 얘 봤더니 여기 산소 8 곱하기 2니까 16개고 산소가 여기는 9개니까 몇 개예요? 18이 16에 9, 그러니까 25개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산소가 O2니까 2분의 25를 쓴 거죠. 자, 요렇게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간단한 개수로 쓴다고 그랬으니까 앞에서 요거 얘기했었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 여기까지만 써도 사실 맞아요. 여기까지만 써도 맞는데 여기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되냐? 안 나타내도 돼요. 그런데 관례상 요렇게 쓰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냥 나는 여기서 요거 빼고 요렇게만 쓰고 요거 그 상태 표시만 할래요. 이래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학습하는 입장이니까 관례대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책에서 나온 거는 여기까지 했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탄소 8개니까 8개에다가 곱하기 2니까 16이죠. 여기 볼게요. 여기 봤더니 탄소 1개가 16개니까 맞네요. 자, 다음에 수소 볼게요. 18개에 2개니까 36이죠. 여기 볼게요. 앞에 수소가 2개짜리가 18개니까 36개 맞죠. 자, 탄소와 수소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볼게요. 산소가 O2가 25개니까 O 하나는 50개가 되겠죠. 2 곱하기 25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5가 2개에 16개니까 2 곱하기 16이니까 32개. 그 다음에 5 하나에 18개니까 32 곱하기 18개 하면은 50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고. 점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상태 표시합시다. 상태 어떻게 표시하느냐? 얘가 리퀴드예요. 근데 리퀴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뒤에 배워요. 뒤에. 왜냐면은 이거를 알칸체인이라는데 보통 우리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까지는 가스예요. 그런데 펜탄이 넘어가면 탄소가 5개가 넘어가면은 리퀴드로 변해요. 일반적인 형태는 리퀴드예요. 산소도 가스인지 리퀴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공기 중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기체로 쓴 거예요. 그리고 완전 연소됐다 그랬으니까 가스로 나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 그래서 옥테인 C 8개, H 18개 리퀴드 상태에 있는 애들이 2개가 있는 거죠. 2몰이니까. 그리고 산소가 25개 있고 기체 상태가 그리고 O2가 있고 다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은 CO2와 H2가 16개, 18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봐야 될 게 화살표를 기점으로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의 화합물이 1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에 개수가 2가 있으니까 2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자 그림은 질소화학에서 중요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질소는 푸른색이라고 그랬어요. 요 질소 푸른색. 그 다음에 빨간색은 산소입니다. 균형식을 써라. 라고 했어요. 풀이를 보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4개가 있네요.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4몰. 여기는 몇 개인가요? 색깔이 좀 다르네요. 빨간색만 있는 것도 있고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섞여 있는 게 있는데 빨간색은 산소라고 그랬고 파란색은 질소라고 그랬으니까 산소랑 질소랑 섞여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 8개 있고 산소 빨간색만 있는 건 2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수 볼게요. 파란 게 2개니까 질소가 2겠죠. 그러니까 N2가 되겠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니까 N2O5가 되겠죠. N2O5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는 거고 반응식을 기점으로 화살표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물이 왔으니까 이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NO2가 하나, 둘, 셋, 넷, 다 8개 이렇게 있고 O2가 2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 가장 작은 정수비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2로 나누면은 1, 4, 2라고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까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가스인데 가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N2, O2는 앞에 여기서 그 자동차 연료라고 봤을 때는 가스 상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양론적인 계산을 할 건데 균형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나타내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대적인 개수를 나타내고 또한 이제 각 물질의 몰수도 비례를 해요. 몰수는 질량과 비례를 하고 즉 반응식은 주어진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균형화학 반응식의 몰 비율은 환산인자 컨버전 팩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론이라는 것은 들어간 게 얼마고 생성된 게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양론 계산이에요. 양적인 면이에요. 한번 볼게요. 화살표가 있으니까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이겠죠. 그리고 반응물을 봤더니 C 3개, H 8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 있어요. 프로판 가스죠.
그리고 들어갔더니 완전 연소가 됐을 때 CO2와 H2O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 숫자가 보니까 한 개 1이네요. 그러니까 프로판가스가 1몰이 있는 거고 산소 분자 5개가 있으니까 5몰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CO2가 3개가 있고 H2O가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몰, 5몰, 3몰, 4몰이 있는 거죠. 질량을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C 3개, H 8개니까 12 곱하기 3 더하기 8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두 개 합치면 44.09 AMU.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16 곱하기 2니까 32에다가 32 곱하기 5 해서 160 AMU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12, 그 다음에 산소가 16 곱하기 2니까 32에다 12 더하면 44가 되겠죠? 44 곱하기 3이면은 132.03이 되겠죠? H2O는 18 곱하기 18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질량은 AMU니까 그냥 그람수로 바꿔서 쓸게요. 그람 단위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총 질량은 얼마큼 되느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거 2개 더하면은 요렇게 나오고 요거 2개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반응 전과 후를 볼게요. 반응 전과 후 204.09가 나오면 나올 때도 204.09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요약해 볼게요.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처음에 몰수 구했었어요. 몰수. 그리고 몰수로부터 그람수 질량, 화합물의 질량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몰수 갖고 개체수,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곱하면 개수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제로 요거 갖고 몰수 갖고 질량수 구했었고, 몰수 갖고 개체수 구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질량수 갖고 개체수를 구했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배웠던 것 중에 화합물 A부터 화합물 B까지 반응식을 통해서 양론적인 반응식에서 균형 몰비를 구할 수 있었고, 얘를 통해 갖고 다시 얘를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왼쪽에 초반에 배웠던 거고, 뒤에 양론적인 반응으로 개수 맞추면서 배웠던 게 이쪽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계산을 하면은 몰수에서 몰수의 양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구리는 산소 존재에서 황화구리를 재련하여 얻는다. 이 과정에서 거쳐 분말의 산화구리와 1가짜리죠. 이게 원가. 기체 상태의 이산화황을 만든다. 황화구리 1가짜리 10.0몰을 가열해서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산소는 몇 몰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우리가 양론적인 거를 계산하기 전에 균형식 먼저 맞춰야겠죠? 그리고 몰 비율을 환산인자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산소 몰수를 구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구하면은 요거 먼저 하고 얘를 통해 갖고 그람수와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황화구리랑 산소의 재련을 통해서 구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2개 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반응식은 쓸 수 있고, 다음에 개수 맞춰야겠죠. 그래서 개수 맞춰놓은 상태예요. 지금 벌써 여기는 간단하게 쓴 거예요. 앞에서 썼던 것들 옮겨 적고 개수 맞추고 점검하고 상태식까지 다 쓴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몰수 주어졌으니까 몰수 쓴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얘 2몰이 얘 3몰과 반응한다 했으니까 2분의 3몰을 그냥 한 거예요. 2대 3으로 반응을 하니 얘가 10몰이면 2대 3으로 반응을 해서 요만큼이 계산이 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만큼. 자,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배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동안 황화구리 10몰이 반응할 때 이산화황 몇 g이 생성되는가? 그람수를 구하려는 거죠. 이제 앞에서
여기 앞에서는 지금 몰수를 구한 거고 그 다음 이거를 그람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황화구리의 몰수를 환산인자를 사용해서 이산화황의 몰수를 구하고 그 다음 분자량, 물질량 곱하면은 질량 나오겠죠. 여기 앞에까지 다 한 거죠. 지금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아까 신물 나왔죠. 그 상태에서 이산화황의 몰 질량 그람 퍼 몰이죠. 그람 퍼 몰을 곱하면은 여기 앞에서 지금 단위가 몰수죠. 몰 없어지고 얘 남죠. 그 다음에 몰 퍼 그람이니까 몰이랑 없어지니까 단위는 그람수 나오죠. 그래서 이산화황은 641g이 나오는 겁니다. 641g.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산화구리 2.86kg을 만들기 위해서 산소는 몇 킬로그램이 필요한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왔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요거 주어진 거예요. 킬로그램 주어졌는데 이거 그람수로 바꿀게요. 1kg은 1000g이니까 구하고 요거 143.0g/몰은 몰 질량이죠. 몰 질량인데 몰 질량은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그러면 CU2S에 대한 몰 질량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MW를 주어줘야 되거죠.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여러분들 낸다고 하면 이거 주어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킬로그램을 갖고 몰수를 구했고 몰수가 있다고 하면은 앞에 2대3으로 반응을 하니까 2대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산소의 몰 질량을 곱해요. 그 다음에 단위환상 우리 킬로그램을 그람수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램을 킬로그램을 바꾼 거네요. 0.959kg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픽 한참 뒤에 가네요. 뭐 뒤에 이제 한계 반응물 나올 건데 한계 반응물은 뭐냐면 A와 B가 반응을 해갖고 C가 된다고 할게요. A와 B가 되었고 C가 되는데 A와 B가 1대1로 반응을 해서 C가 2가 나온다고 했는데 A가 터무니없이 작아요. 그러면은 B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1대1로 반응하니까 A의 개수만큼 B는 반응하고 B는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A가 양이 1대1로 반응하니까 양이 적으니까 걔네를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반응물은 완전히 반응할 수 있는 양만큼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생성물에 합성될 때 양론적 당량비로 계산 시 부족한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1대1이라고 해도 정확히 1대1이 안 되기 때문에 A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A는 다 소비가 되고 B는 남는다고 했죠. 그래서 A만큼의 반응이 진행되고 B는 남는데 A를 한계 반응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 아닌 과량이 존재하는 반응물이 끝난 후에도 존재를 하는 거죠. 반응이 끝나고 나서도 B는 존재하게 되고 일부 반응물은 화살표 왼쪽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발전소 우라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핵공학자는 산플루와 염소를 이용한다. 반응성이 매우 큰 이 물질은 염소 원소와 플로린 원소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다. 왼쪽 원 안에 반응이 시작하기 때문에 염소는 초록색, 플로아는 노란색이다. 반응물이 상징적으로 부분을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고 한계 반응물을 찾고 B에서 과정표를 적고 C에 완결된 후에 혼합물의 상징적인 부분을 그려라 하고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우선 계획이 균형 반응식 써야겠죠. 균형 반응식 쓰고 각 반응물의 분자의 숫자와 반응을 완결시키는 데 필요한 상대 반응물의 숫자를 비교하고 과량의 반응물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반응식을 쓰면은 이거 다 도출한 거예요. 원래는 옮겨 적고
개수 조정하고 상태 표시한 것까지 다 도출한 겁니다. 지금 생략한 거예요. 앞에 거는 배웠다고 하고 배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습됐다고 치고. 그래서 Cl2 더하기 F2 두 개 합쳐갖고 ClF가 됐다고 치고 1몰, 3몰 합쳐갖고 2몰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림에서는 앞에 요 그림에서 염소는 초록색이니까 3개가 있는 거고 플로우는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6개의 플로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반응식이 있고 3개, 6개가 있는데 반응을 해봤더니 CL 1개가 들어가면은 얘 2개가 만들어진대요. 얘 3개가 들어가면은 얘 2개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 앞에 3개의 CL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하나 들어가면 얘가 2개가 나온다고 했으니 1대2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대2가 되니까 6개의 CLF가 나올 거고 만약에 이제 플로우가 6개 있으면 3분의 2만큼 반응하니까 4개의 분자예요. 근데 이 2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 2개를 비교했어요. 얘는 3개가 들어가면 얘가 6개 나오고 얘가 6개 들어가면 얘가 4개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했더니 이 2개 중에 얘가 숫자가 더 작죠? 그래서 플로우루가 더 적은 비니까 한 개 반응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끝나면은 얘 반응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다 소진이 되고 얘가 4개가 나오고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겠죠? 반응물로 남겠죠? 과량이 들어간 거죠. CL이. 자, 이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3개, 6개 들어갔어요. 초기에는 반응하기 전에는 3개, 6개가 들어갔고 반응하기 전에는 빵이에요. 자, 반응을 다 했어요. 그래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다 소비가 돼갖고 0만큼 나겠죠. 6개가 다 반응해갖고 0이 남고 얘는 2개만 반응해갖고 하나가 남고 얘는 4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얘는 다 소비가 되고 얘 4개 나오고 얘는 1개가 남은 거죠. 그래서 얘가 1개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lF2의 분자는 총 4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개 분양, 만약에 이제 앞에서 다른 제법으로 몰수를 0.750과 3몰로 넣었다고 해볼게요. 조금 바꾼 거죠. 그래서 1개 반응물을 구하고 반응표를 쓰라고 보면 균형식은 먼저 했어요.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했고, 자, 요 앞에서 0.750 넣고 1대2고 3대2라고 했으니까 2개 비교하니까 얘가 더 작네요. 그러니까 CL이 1개 반응물이고 F2가 남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0.753 두 개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2개를 집어넣은 거죠. 2개를 집어넣었더니 처음에는 반응하기 전엔 0이에요. 반응이 다 끝났어요. 반응이 다 끝났더니 1개 반응물은 다 없어지고 나머지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F2가 0.75만큼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생성된 거는 요만큼이 된 거죠. 그러니까 1개 반응물만큼의 양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다음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초창기 로켓에서 쓰여진 연료로 하이드라진과 사산화 질소가 모두 액체 혼합물이 돼요. 자, 이들을 접촉해서 점호하면 질소 기체와 수증기가 된다. 자, 하이드라진 요만큼 넣고 사산화 질소 요만큼 넣었대요. 그러면 질소 기체는 몇 그램 생성되는가? 그리고 반응식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질소 넣고 몰수 넣고 그러면은 몰수가 나오겠죠. 몰 비율.
그다음 사산화질소 M으로 나오고 몰수 나오면 몰 비율 나오고 두 가지 중에 낮은 게 한계 반응물이고 나머지 M을 곱하면은 다시 질량수가 나오겠죠. 자, 풀이해 볼게요. 두 개 옮겨졌고 생성된다고 했었어요. 아까. 그리고 반응식 맞힌 겁니다. 지금 여기 2, 1, 3, 4 다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하이드라진 아까 그람수 주어졌죠. 그람수 주어졌는데 얘를 몰질량 32.05로 몰질량으로 해서 몰수를 구한 거예요. 몰수 구했는데 앞에서 이제 반응식을 봤더니 두 개가 들어가면 세 개가 나오니까 2분의 3으로 한 거고, 그래서 2분의 3으로 나누면은 요만큼의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산화질소 봤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투입된 그람수가 나오고 몰질량으로 곱했더니 몰수 나온 거고, 몰수 갖고 1대 3이 나온 거죠. 1대 3. 그래서 1대 3으로 했더니 요만큼의 몰수예요. 자, 그런데 두 개를 비교했더니 얘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작아요? 이게 더 작으니까 하이드라진이 더 작으니까 한계 반응물이 될 거고, 반응이 끝나고 나면 요만큼의 몰수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놔두고 여기에 있는 이제 질소의 몰질량을 곱하면은 그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4.68의 몰수만큼의 질소가 생성이 되고, 이 질소의 그람수는 131g이 되게끔 되겠습니다. 자, 요거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한계 반응물 얘기를 했고, 2몰이 들어가면은 2몰과 1몰이 반응해갖고 나오니까 그람수 나온 거죠. 초반에 들어간 양이고, 반응하기 전이고, 변화되면서 한계 반응물이 모두 다 생성이 되었고, 끝나고 남는 건 요만큼 남는 거겠죠. 몰수.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반응이 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몰수 갖고 그람수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수동률을 예측한 건데, 그러면 집어넣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예상을 해서 1대1로 반응하면 실제로 반응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그람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나올 거다. 이런 게 이론적 수득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얻은 건 얼만큼 안 되잖아요. 그거의 비율이 수득백분율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구해갖고 얘 이만큼 넣고 얘 몰수 이만큼 넣고, 몰수니까 그람수도 얘기할 수 있겠죠. 계산을 했더니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 얘가. 그런데 4.68 나오고 그람수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산된 게 이만큼이죠. 근데로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얘가 질소가 100g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론 수득률분의 실제 수득률의 비율이 수득백분율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한 게 이론적 수득률이고, 실제로 측정한 게 실제 수득률인데, 두 개 곱하면은 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백분율로 곱한 겁니다. 자, 수득백분율 한번 구해볼게요. 탄소와 규소, 실리칸 카바이드는 매우 중요한 세라믹 물질이다. 그리고 물에 이산화탄소에서 분말탄소와 반응하여 만들어질 때 일산화탄소도 함께 생성된다. 물에 100g을 처리하였더니 실리칸 카바이드 요만큼 나왔다. 51.4kg 나왔다. 수득률 백분율은 얼마인가? 라고 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개 합치면은 얘가 나오고 요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앞에 분말탄소와 반응해서 만들 때 일산화탄소도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개수 맞췄다고 치고 100kg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100kg이라고 했으니까 그람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몰질량으로 나왔고 몰수로 바꿨어요. 자, 몰수로 바꿨고, 얘가 1몰이 들어가면 얘가 1몰이 나오니까 똑같죠. 1대1이죠. 그러니까 얘 몰수만큼 얘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얘만큼 얘가. 그리고
얘가 들어갔으니 실리콘 카바이드 그람수로 바꿨을 때 여기에 몰 질량으로 하면은 이만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 100kg을 넣고 얘를 무한대로 넣었다고 치면은 이만큼의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했더니 요만큼 만들어지게 51.4래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계산한 게 66.73인데 실제로 나왔으니 실제로 했던 게 51.4만큼 나왔으니 이론 지분의 실제의 비율이 0.77이고 곱하기 100 하니까 77%의 수득률이 나온 겁니다. 자, 용액의 이론적인 화학적인 개념 볼게요.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균일하게 섞어놓은 것이 용매이고, 그러니까 녹이는 애들이 솔벤트고 녹이는 애들이 용질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솔벤트를 물로 쓰는 걸 수용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한 용액은 이제 콘센트레이트 솔루션이고 묽은 용액은 다일루트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몰 농도와 몰랄 농도를 쓸 텐데 몰 농도는 몰랄리티라고 그러고 몰랄 농도는 죄송합니다. 몰랄리티이고 이거 똑같은데 조금 오타 같은데요. 몰랄리티 똑같죠 지금? 오타예요. 근데 몰 농도와 몰랄 농도는 뭐가 다르냐면 리터당 몰수와 킬로그램당 몰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몰 질량이라고 하면은 몰 퍼 킬로그램 이랬잖아요. 요거 몰 질량이라고 했는데 몰 퍼 그램이고 여기는 몰 퍼 리터예요. 그래서 용액 상태를 나타낼 때는 위에 걸 많이 써요. 자, 양론상에서는 화학 반응은 용액상에서 보통 일어나죠. 용액에 대한 화학량 당연히. 그러니까 용액에 대한 양론은 용액 속에서 일어나고 기체에 대한 화학 양론은 당연히 기체에서 일어나겠죠. 하나 이상의 용매를 녹는 것을 용액이라고 하고 우리가 몰 농도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냐면 대문자 M 그 다음에 리터 퍼 몰을 몰 농도라고 한다세요. 자, 그래서 몰 농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글라이신 있고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아미노산이래요. 이렇게 생겼고 495 리터 안에 몰수가 들어있다?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몰 농도가 기준이 몰 퍼 리터라며요. 그러니까 몰수 주어지고 리터 안에 주어지니까 간단하게 글라이신 양에서 몰 농도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몰 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1.44 몰 글라이신이에요. 간단하죠, 요거는. 자, 이것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몰수를 알면 그람수를 알 수 있고 몰수를 알면은 아보가드로의 수니까 개체수만큼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몰 농도를 안다. 그러면 리터에 대한 걸 알 수 있겠죠. 반대로 몰과 리터를 알면 요거를 구할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자들은 흔히 세포에서 발견되는 인산이온이 포함된 반응을 연구한다. 0.46몰 인산 일산화소디움 1.575g 리터 안에 용질 그람수가 들어있다. 자, 그러면 리터 몰 하니까 몰수 구할 수 있고 몰수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합쳐갖고 그람수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간단하게 몰수 주었으니까 그람수 주어지고 요거 두 개 합쳐서 리터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리터가 주어졌고 몰수 주어졌으니까 몰농도 주어졌으니까 몰수 구할 수 있고 몰수가 주어졌으니까 저기 뭐야 몰퍼 그람퍼 몰 자,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 뭐야 분자량 주어졌으니까 분자량 갖고 곱하면은 그람수 구할 수 있겠죠. 물질량 알았으니까.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진한 용액을 갖고 묽은 용액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진한 용액을 갖고 뭐
묽은 용액을 만드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한 용액이건 묽은 용액이건 간에 용액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몰수는 똑같은 거예요. 단지 몰 퍼 리터인데 몰수는 똑같고 들어가는 솔벤트, 용매의 양만 달라지기 때문에 진한 애건 묽은 애건 간에 그 들어가야 있는 개체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설탕물을 요만큼 넣었어요. 근데 설탕을 5개 넣었는데 거기다 물을 막 붓어요. 그래도 설탕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한 용액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물을 막 넣었다고 해서 이 파란 애들의 개수가 변하는 게 아니죠. 개수가 결국은 몰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한 용액으로부터 묽은 용액 만들려고 하면 등장액이란 0.15 몰 퍼 리터 NaCl용이고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농도를 흉내내어 만든 것이다. 콘택트 렌즈를 씻는데 한다. 6몰의 저장 용액으로부터 0.8리터의 등장액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터가 주어지고 몰수가 주어져 있고 여기 몰수가 주어졌어요. 몰농도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리터가 주어져 있고 여기 몰농도 주었으니까 몰수를 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몰수를 줬으니까 여기 또 다시 몰농도 구하니까 여기에 용액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0.02리터의 진한 용액을 최종 부피가 0.8리터가 되도록 희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몰수 주어지고 리터가 주어졌으니까 요게 리터를 갖고 요만큼의 몰수를 구한 거고 다시 얘를 갖고 리터를 구한 거죠. 간단한 단위 환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각적인 변화에서 보면은 비커 원안의 단위를 부피를 계산하는데 각 변화의 단위 부피의 도식을 그려보아라. 용액 1ml마다 용매 1ml를 첨가한다. 용액을 가열하여 전체 부피의 3분의 1을 증기를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1ml를 계속 가하는 거와 여기를 날려갖고 부피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가정은 이 파란 애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DIL이 다일루트예요. 그래서 묽은 용액에 있는 거고 여기는 진한 용액에 있는 거죠. 그리고 N은 입자의 개수이니까 만약에 용액을 몰수가 있고 두 개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진한 거와 묽은 용액의 두 개가 몰 퍼 리터가 똑같다고 하면은 리터만 지금 계속 가하는 거니까 만약에 두 배를 리터를 가했다고 하고 8개의 입자가 하면은 4개의 입자가 됐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부피가 4개의 입자 반으로 줄을 거고, 그리고 날려버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면적이 1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인데 물을 많이 넣으면은 1리터당 8개가 들어있었는데 2배로 늘렸으니까 반으로 줄겠죠. 반대로 날려버리면은 면적당, 단위 부피당 들어가 있는 얘는 더 많아지겠죠. 자, 용액에서 반응에 대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산의 농도를 모방하기 위해서 0.1몰 HCl을 사용한다. 0.10의 그람수가 들어있고 알약 1개의 반응이 필요한 위산은 몇 리터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화학 반응식을 적은 후 질량을 몰수로 바꾸고 몰비를 이용해서 얘와 얘가 반응할 때 몰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 질량을 주어졌고 우리가 몰 농도를 나누면은 몰 양이 나올 거고 몰 양으로부터 몰 비율을 사용해서 HCl의 몰 양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몰 질량으로 나누면은 부피가 나오겠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산화 마그네슘이 들어가고 HCl이 들어갔더니 녹은 거죠 지금. 그래서 MgCl 추가되고 물이 됐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몰질량을 낮췄으니까 그램 퍼 몰로 그램수가 나왔으니까 앞에 그램수 앞에 주어졌죠? 여기 주어졌으니까 그램으로 하면은 이거 몰수 나오겠죠? 그리고 몰수가 나온 걸로 1대 2로 반응하는 거죠. 1대 2로 반응했으니까 HCl에 몰수가 나올 거고 몰수를 갖고 아까 0.1몰 퍼 리터라고 했으니까 몰 퍼 리터니까 몰농도를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리터 수가 나오겠죠. 자유롭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산업폐수에서 수은을 제거하는 모의 실험에서 질산수은 0.1몰, 0.5리터가 있다. 0.1몰 황화소듐 0.02리터와 반응시켰다. 두 개를 반응시켰죠. 질산수은과 얘를 반응시킨 거죠. 황화수은은 몇 그램 생성될까? 반응표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질산수은이 있고 그 다음에 황화소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두 개 갖고 몰질량을 곱하면 몰수가 나오겠죠. 몰수가 나오면은 몰비를 구하고 몰양이 나올 거고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낮은 애들을 갖고 한계 반응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용액 속에 들어가 있고 용액 속에 들어가 있어요. 두 개 반응해서 이렇게 반응이 된다고 돼 있어요. 아까 앞에서 주어졌죠. 그리고 리터수 주어졌죠. 리터 주어주고 아까 여기 리터수 주어졌죠. 그리고 여기 질량 몰농도 주어졌죠. 그러니까 두 개 합쳐져갖고 몰수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대1로 반응했으니까 HGS의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얘 리터수와 몰수를 주어줬고 얘 리터수와 몰수를 구해줬어요. 그 다음에 1대1로 반응해서 요거에 지금 그 생성되는 몰수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얘의 리터수를 주어주고 몰농도 주어졌으니까 1대1로 반응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배웠던 한계 반응물을 비교했더니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얘가 더 작죠. 지금 얘는 마이너스 4승이고 얘는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얘가 작으니까 한계 반응물이고 한계 반응물만큼의 양이 생성이 되니까 얘의 한계 반응 몰수를 갖고 몰질량 곱하면 그램 수가 나오겠죠. 자, 이거 표로 나타내 볼게요. 두 개가 들어가고 초기에 두 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반응이 하나도 생성이 안 됐다가 반응이 진행되면서 한계 반응물은 모두 다 반응을 하고 한계 반응이 아닌 과량에 있는 애들은 남겠죠. 그리고 한계 반응물만큼 생성물이 생성이 될 거고 얘도 생성물이 생성이 될 겁니다. 한계 반응만큼. 그리고 나머지는 남겠죠. 과량에 있는 애들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고 배웠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어요. 다른 앞에 1주차나 2주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걸 다뤘어요. 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 구조식, 실험식, 몰농도, 그다음에 몰질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 몰수를 갖고 그램수를 구할 수 있고 몰수로부터 개체수를 구할 수 있었고 몰농도로부터 그램수를 구할 수 있었고 몰농도로부터 리터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양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화살표를 기점으로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을 그랬는데 맞춰가면서 양론적인 감을 갖고 우리가 한계 반응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램수가 몇 그램 들어갔을 때 예상 들어가는 게 몇 그램이 만들어질 것인가 라는 거에서 이론적 수득률을 구했고 이론적 수득률을 가진 것 같고 실제 수득률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수득률 100분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제를 주어지면서 반응물에 대한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적인 부분이고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일반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화학 2를 배웠던 친구들은 원활하게 배울 수 있겠지만 아닌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러셔야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